무농약 마늘 밭입니다. 마늘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니까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게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좌골이 앉아서 하니까 좌골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두 골 비닐 씌우고 또 심다가 또 다리 아프면 일어서서 두 골 씌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저께는 거의 다 심고 요까지 심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심다가 힘들고 이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다 던지고. 이게 이제 요 앞에도 그 걸음 치는 게 상당히 좀 힘이 들거든요. 혼자서 하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라고 있으면 이장님이 오시거든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 무슨 손바닥 반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지 않나 이러면서 이죽거리고 막 이러거든요. 힘듭니다. 앞에 거름이 12종류 들어갔죠. 농약은 일체 쓰지 않습니다. 마늘은 고자리파리, 뿌리파리, 응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군뱅이 이런 것 때문에 뿌리를 다 갉아 먹어버리죠. 그리고 뿌리 흑색 썩은 병, 이렇게 곰팡이병이 많이 걸려요. 대파, 쪽파, 양파, 마늘 이런 게 곰팡이병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기술원 이런 데 문의를 해보니까 마늘은 화학농약을 안 쓰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수년 동안 잘 키웠습니다. 농약 하나도 안 치고. 토양살충살균제도 안 치고. 토양살충살균제 치면 마늘 맛 없습니다. 이런 거 안 치면 좋은 게 뭐냐, 마늘이 화끈하게 맵다가 싹 없어집니다. 마늘 맛이 생마늘로. 그런데 이 매운맛도 방향이 약간 틀려요.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 드세요. 이렇게 키워 드시는 분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많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앞에 이 거름도 제품 종류별로 12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12가지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골 하는데 12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12번이 아니죠. 왜냐면 모자라면 또 다시 부어가 또 가서 뿌려야 되니까. 12번 하면은 뭐 한 25번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한 골당. 그러니까 또 무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힘든 게 비닐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씌워야 되니까 어떻게 씌우냐 하면 이렇게 씌웁니다. 보면은 이 두둑 높이가요, 대충 아무거나 집어 가지고 요 밑에가 맨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둘 50cm 넘습니다. 이거는 높이가. 두둑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기계로는 안 됩니다. 손으로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잡아주면 좋은데 저 혼자 하니까 요 벽돌 있죠. 벽돌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이 줄을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마늘이 자랄 때 예쁘단 말입니다. 차렷 이러면 차렷 딱 하는 것처럼 그래 딱 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잘 안 돼요. 비닐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당기고 저기 당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상당히 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바람 불면 또 펄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 부는 날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아침 일찍이나 이럴 때 그 나와서 오늘 할 거 씌우고 이제 심고 씌우고 심고 이렇게 합니다. 다 씌우고 다 꼽고 다 심고 이러면 한 가지 일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그쪽 근육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거 조금 유념하시면 다 그렇게 하시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줄이 제법 이렇게 괜찮죠. 이 잔잔하게
쫙 서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자라면 이제 한 번씩 와서 아침에 나와서 차렷 이렇게 하면 이제 차렷된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을 맞춥니다.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 재미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렷 이렇게 하면서 똑바로 서 이렇게 한 번씩 더 하고, 그리고 벽돌 놓고 이제 이래 가지고 요 핀을 꼽는 거죠. 요 밑에는 제초매트를 이렇게 깔아놨죠.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 딱 덮어가 핀을 꼽는 거죠. 요 가장자리에 핀을 딱 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요래 가지고 중간에 흙이 있죠. 이거 쓸어내야 됩니다. 빗자루로 싹싹 쓸어내야 돼요. 싹 쓸어내고, 왜냐하면 흙이 조금만 있어도 그 잡초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 크면 요게 제초매트가 이게 짜여진 거기 때문에 틈이 있어요. 그래 요걸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틈 사이로. 그러니까 흙을 싹 쓸어내야 됩니다. 풀씨가 자리를 못 잡게 싹 쓸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대걸레 있죠. 막대걸레 그걸로 싹싹싹싹 닦아야 됩니다. 닦으면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들어올 때는 손님이 오거나 이라고 들어올 때는 개개인별로 이제 실내화를 하나씩 지급해가지고 실내화를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합니다. 그래도 풀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씌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렇게 바짝 당기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요쪽 당기면 요쪽이 당겨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자리 잡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요쪽에 당겨지면 요쪽에 당겨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요거 조금 민감한 것 같죠. 뭔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대충 합니다. 대충 줄만 대충 맞고 대충 여기 조금 당기고 이래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촬영하려고 팽팽하게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요거 할 때는요, 대충 당겨 가지고 벽돌 딱딱 놓고 그 다음에 핀 딱 꼽아 버립니다. 그런데 뭐가 팽팽한 것처럼 보이죠.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면 미리 해놓은 거 팽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이장님한테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죠. 막 이렇게 하니까 웃기고 있네 이러더라고. 누구나 다 하는 거를 지 혼자 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대충 해가지고 좀, 그러면 이게 펄렁펄렁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햇빛을 받으면요,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알아서 팽팽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벽돌 놓고 대충 펄렁펄렁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으면 저렇게 팽팽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고 막 이렇게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충 당겨가 돌 놓고, 그 다음에 핀 꼽아버리면 됩니다. 중간에 제초매트 깔고. 안 그러면, 돌 놓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죠. 그럼 요쪽 고정시켜 놓죠. 그럼 제초매트 처음 깔 때는 다 해놓고, 제초매트 쭉 당겨 놓고, 그 다음에 탁탁탁 꼽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양쪽으로 탁탁 꼽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금방 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서 와 팽팽하게 잘 깔았네 하면서 아닙니다. 펄렁하게 했는데 햇빛을 맞으면 당겨져 가지고 저절로 팽팽해지니까요. 저렇게 저건 아주 프로가 한 것처럼. 그렇죠. 비닐 까는 데서 프로가 있나. 근데 저절로 되니까요. 신경 안 쓰시고 대충 하면 됩니다. 저기는 펄렁하잖아요. 저쪽 중간쯤에.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찍으려고 조금 신경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햇볕 맞으면 저절로 알아서 당길 만큼 당겨집니다. 그리고 구멍
처음에 할 때는 요게 구멍이 찌그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펄렁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햇볕 보면 쫙 당겨져 가지고 구멍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높이가, 두둑 높이가 거의 50이죠. 50이 넘죠, 지금. 50이 넘는 이유는, 내년에 폭우가 올 거라고, 작년에도 제가 이거 심을 때, 내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초에 비 어마어마하게 올 거다면서 막 떠들면서 심었거든요. 작년 10월 25일 정도에 그 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떠들면서 했는데, 내년에는 더 심하게 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논 같은데 심는 경우에는 이 물꼬를 확실하게 터야 됩니다. 물꼬를 안 트면요, 잠겨버리면 바로 벌마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물꼬 트는 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 골이 넓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 자라면 요것도 좁아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고, 이게 길이 없으면요, 통로가 좁으면 오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통로는 좀 넓게 하세요. 넓게 하시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병이 없나 이거 살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좁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마늘 양파밭 있죠. 그런데 잘 못 들어가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먼 데서 약 치고 그냥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하나하나 살펴야 되기 때문에, 무농약이잖아요. 토양살충 살균도 화학농약으로 안 하고요. 위에 칠 때도 화학농약으로 안 합니다. 아무리 농업기술원에서 화학농약 없이 못 키운다고 이야기를 해도 불가능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됩니다. 되시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질감이 아주 좋아요. 단단하고. 식물이 단단해봤자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단단하다는 말은 이게 씹으면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생마늘 먹기 정말 좋은 마늘이 됩니다. 마늘 맛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이 방향이 틀려요. 맛의 방향이. 그리고 이제 거름 많이 넣었죠. 12종류로 집어넣었고, 제품 종류별로 12종. 구아노랑 베나이트, 부식산, 해조 추출물, 뭐 광업, 바이오차, 개껍데기 미생물, 그 다음에 포대거름, 한 12가지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도가 좋아집니다. 그 마늘이 뒷맛이 달아요. 맵다가 싹 없어지면서 단맛이 납니다. 그런 마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위에 치는 거는 니모일, 할미꽃, 뿌리우린물, 고사무리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그리고 마늘은 곰팡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용 베이킹소다 있죠. 식용 베이킹소다. 요 앞에 거 다 섞어서 치는데, 식용 베이킹소다를 20리터에 다른 거 많이 치니까 한 50g 정도, 50g 정도 섞어서 치시면 좋고요. 그게 곰팡이에 강하더라고요. 탄저병도 없더라고요. 탄저병, 고추에. 그냥 맹물에 20리터에 그 베이킹소다만 칠 때는 100g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섞어 칠 때는 한 50, 다른 게 많으니까 한 50g 정도. 대충 그렇게 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효과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저는 목초액만 가지고부터 시작했거든요. 목초액부터 하나 섞었어요. 특히 바닷물 같은 거는 좀 떠다가 비축해 가지고 같이 섞어 치시고요. 그럼 당도가 좋아집니다. 또 바닷물에 미네랄이 많죠. 다양한 그 미량 원소가 많아요. 그래서 바닷물은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유황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유황을 식물에게 먹여서 내가 먹으려고. 유황을 많이 치면 그 토양이 산성이 되거든요. 산성화되니까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를 치고, 그 다음에 바이오차 있죠. 바이오차가 그 숯입니다. 숯. 그거를 이제 늘 치죠. 같이 거름할 때. 바이오차가 숯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칼륨이죠. 천연 칼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화를 늘 합니다. 유황을 워낙 많이 치기 때문에 중화를 늘 이렇게 신경을 쓰죠.
그렇게 토양 관리하시고 비닐 이렇게 치시고 심으시면 괜찮습니다. 요까지는 다 심었어요. 요까지는 다 심었고 요거 세골 저거는 안 한 거는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는 안 하고 이제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 심으면 되겠죠. 본래 작년에 10월 25일 정도에 심었는데 올해는 하루 늦었죠. 하루 이틀 내일 비 온다 하니까 오늘까지 심으면 되겠습니다.